화학적 새치 염색 지긋지긋하시죠? 집에서 하는 천연 흑발 헤나가루는 새치를 방지하는 검은 머리가 날 수 있다는 그런 새치 헤어팩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제품인데요. 꾸준히 이렇게 헤나와 함께 염색을 하면은요 더 이상 흰머리가 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일리 미라클입니다. 네, 이렇게 내 흰머리 정말 장난 아닙니다. 염색할 때가 한참 지났는데 이제 영상 업로드와 함께 염색을 해보려고 기다렸어요.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일제 이제가 있는 이렇게 화학적인 제품으로 염색을 했는데 시력도 안 좋아지고 무엇보다도 두피가 따끔따끔하고 간질간질해서 이렇게 사둔지 꽤 됐는데 거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꾼 것이 바로 요 헤나가루예요. 다크 브라운 또는 뭐 검은색, 밝은 갈색 색깔을 선택할 수가 있고 헤나치고는 염색 시간이 30분밖에 되지 않아서 굉장히 편리해서 제가 사봤는데 뒤에 전성분을 보니까 세상에 헤나가루는 60%밖에 안 되고 다 또 화학적인 성분들이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천연 헤나가루를 샀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100%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 헤나가루와 찰떡궁합인 비타민C 폭발가루, 흰머리 예방에도 좋고 모발도 튼튼하게 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헤나의 단점인 색이 좀 뜨잖아요. 헤나가 이렇게 오렌지빛으로 그것까지도 약간 톤다운 시켜줄 수 있는 요 신박한 가루와 함께 염색을 한번 해볼게요. 네, 준비물을 소개해 드릴게요. 100%꼭 이렇게 100%라고 쓰여진 걸 구매하셔야 하고요. 누프루 제품을 쿠팡에서 구매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이허브에서 구매한 100% 올가닉 암락가루예요. 그리고 이렇게 랩도 필요하고요. 잘 개어줄 그런 따뜻한 물도 필요합니다. 염색을 할 수 있는 용기와 염색용 빗도 필요합니다. 헤나 파우더는 30, 이 양의 20% 정도의 암락 가루가 필요합니다. 따뜻한 물이 필요해요. 네, 물의 양은 이렇게 종이컵으로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고요. 섞어서 개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잘 날려요. 그래서 이렇게 뭘 깔고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입자가 고와서 잘 날리더라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물을 먼저 저는 일단 점도를 보기 위해서 저어가면서 할게요. 이렇게 먼저 잘 개어주세요. 뭉쳐져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뭉침이 다 풀릴 수 있도록 좀 잘 저어주세요. 이렇게 랩으로 돋아서 딱 이렇게 3시간 잘 숙성을 해야지만 그 발색이 잘 돼요. 잘 숙성을 시키니까 색도 농도도 뭔가 더 이렇게 진해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쑥과 같은 흙과 풀냄새가 섞여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이런 향을 좋아해서 나쁘진 않습니다. 머리를 감고 기름기를 다 제거하시고 하면 더 좋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뿌염 정도 하실 때는요 그냥 이렇게 머리를 안 감고 마른 머리 하셔도 괜찮습니다. 요 머리가 닿을 수 있는 이마 부분은요 이렇게 제가 바세린을 좀 바르고 할게요. 꼼꼼하게 바세린을 발라주시고요. 가운데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지금도 저 이렇게 머리 솟아 있는 거 보이시죠? 얼마 전에 제가 탈모 영상 올려서 막 주변에서도 진짜 난 거 맞냐고 막 이렇게 막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진짜 난 거 맞아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죠? 이렇게 해주시고요. 요 헤나가루는요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귀족들이 사용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섹션을 갈라주시면서 이런 빗으로 꼼꼼하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얘는 아시다시피 두피에 그냥 닿아도 돼요. 한 개도 가렵지 않고, 그리고 암락가루가 두피의 혈액순환을 돕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리고 위도 좀 남은 걸로는 위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화학적인 제품을 쓸 때는 그 암모니아 냄새가 눈이 막 시큼시큼한데요. 얘는 뭔가 이렇게 어디 숲속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쑥떡 먹는 느낌? 쑥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저는. 하시면 좋습니다. 염색을 할 때 아차하면서 요 구렛나루 요 부위를 안 해주시면은요, 키껏 다른데 다 염색됐는데 여기 흰머리가 삐죽삐죽 안 돼가지고 아차 싶을 때가 많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 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는 바세린 이제 묻혀가지고 바로 이렇게 바세린 묻혀서 물티슈로 바로 이렇게 닦아내시면 돼요. 비닐을 이렇게 한쪽만 잘라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뒤집어 쓸 거예요. 헤어캡 있으시면은 이렇게 여기 부분이 공기가 들어가면 잘 염색이 안 되거든요. 이런 걸로 딱 이 앞부분이 굉장히 잘 염색이 돼요. 헤나 안에 있는 이 로소니아라는 성분이 주황색 염료예요. 이게 검은 머리와 만났을 때는 뭐 코팅 효과가 있지만 흰 머리와 만났을 때는 조금 붉은색을 띠면서 흰 머리를 살짝 가려주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이제 코팅 트리트먼트 개념으로 머리를 튼튼하고 부드럽게 하려고 시작이 되다가 흰머리가 잘 안 보이네 하면서 이제 염색제로 활용이 된 건데요. 흰머리가 완전히 검은색으로 변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흰머리를 가리고 그리고 두피를 건강하고 모발에 트리트먼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용도로서는 요 헤나 염색이 진짜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헤나를 그게 이렇게 흰머리가 햇빛에 이렇게 보면 빨갛게 보이는 게 좀 싫더라고요. 염색을 했는데도 내가 흰머리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서 좀 그게 싫었는데 이제는 그런 걸 좀 비우고 두피 건강. 근데 제가 탈모가 이제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니까 그건 둘째 문제고 무조건 모근이 튼튼하고 두피가 건강해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흰머리가 좀 완벽하게 커버가 안 되면 어때? 이 머리 사이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커버가 되면 되지. 그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네, 이렇게 머리를 감고 왔는데요. 엄청나게 많이 헹궜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도 이렇게 묻어나는 거 없이 진짜 깨끗하고 좀 말끔하게 이제 물로만 헹궜는데 두피 간지럼 같은 거는 하나도 없고요. 모발은 조금 튼튼해지고 굵어진 그런 느낌이 있고요. 혹시 염색하고 나면은 머리 많이 빠지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머리 감을 때도 별로 머리 빠지는 것도 없고 제가 이렇게 머리를 당겨 볼게요. 근데도 이렇게 하나도 머리카락 하나 없이 두피에는 진짜 좋은 염색인 것 같습니다. 머리 빠지는 거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천연 헤나 염색을 하시고 나서는 헤나가 열에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자연 건조로 그날만큼은 말리시는 게 좋고 드라이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시는 게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고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잔머리 부분은 약간의 오렌지빛으로 나오긴 하는데 뭐 거부감이 있거나 그 정도는 아니고 흰머리는 진짜 1도 없이 말끔하게 없어진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꼭 밀린 숙제한 것처럼 염색하는 날은 기분 되게 좋잖아요. 두피가 자극이 없어서 그리고 헹구는 동안에도 그냥 풀냄새 이렇게 느끼면서 헹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눈에도 자극 없었고 이렇게 샴푸하면서 피부에 좀 닿았는데도 하나도 자극 없이 가려움 없이 좋았어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번거로움은 있지만 저는 이렇게 100% 천연 염색, 100% 헤나 염색 꾸준히 할 것 같아요. 천연 염색이 조금 혹시나 염색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이제 자세한 팁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고요. 탈모가 또 걱정되신다면 설페이트, 파라벤, 실리콘과 같은 유해 성분이 없는 그런 천연 샴푸를 쓰시면 좋겠죠. 오늘은 이런 유해 성분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1000원대의 제품으로 탈모를 꽉 잡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뷰라클님들 잘 지내셨나요? 두피도 피부인 거 아시죠? 그래서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가장 세포 재생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꼭 자기 전에 깨끗하게 두피를 닦고 보습이나 영양을 줄 수 있는 앰플을 바르고 마사지를 하고 주무시면은 훨씬 더 세포 재생이 잘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부와 마찬가지로
pH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지성이어도 지루성 두피로 갈 수 있고요. 너무 건성으로 가도 각질이 생기고 가려움증이 동반되는 갈라지는 두피가 되어서 역시나 둘 다 탈모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피도 pH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새 가장 주목받는 샴푸가 바로 천연 샴푸입니다. 왜 이렇게 천연 샴푸가 갑자기 주목을 받게 되었냐면요. 샴푸의 가장 중요한 성분이 바로 세정력입니다. 세정을 담당하는 계면 활성제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두피나 머리카락에 있는 노폐물, 먼지, 기름때 등을 흡착하여서 깨끗하게, 즉 세정을 매우 강한 세정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식물에서 유래되는 천연 계면 활성제일 경우에는 뭐 괜찮겠지만 무슨 설페이트라고 쓰여져 있는 이 합성 계면 활성제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2012년도 순천향대학교에서 3년간 농약 중독 환자들을 연구를 했는데요. 농약에 포함된 성분 중에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라는 계면 활성제가 공통적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 성분을 일정량 이상 마시게 되면은 죽음에도 이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이 미국의 독성 학회 학술지에 실리게 되면서 굉장히 유명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2018년도 식약처 산하 안전평가원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합니다. 설페이트라고 쓰여져 있는 이런 성분들은 씻어내는 용도로는 안전하고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일 경우에는 1%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즉 합성 계면 활성제가 농약과 같은 유해 물질과 사용되거나 의도적으로 과도하게 복용을 할 경우에는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지만 물로 씻어내는 샴푸에 사용될 경우에는 그 영향이 미미하다는 내용이지요. 하지만 바디 버든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소량이라도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면은 신체 부담을 충분히 줄 수 있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샴푸 업계에서 너도 나도 천연 샴푸를 내놓기 시작한 거예요. 원료도 비싸고 제조 과정도 복잡해서 가격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1,000원짜리 센시티브 뷰티바를 이용해서 한 달 동안 그 샴푸하는 챌린지를 해봤습니다. 진짜로 머리가 덜 빠지는지, 세정력이 진짜 만족한지, 긴 머리가 썼을 때 너무 뻑뻑하지는 않은지 리얼 생 리뷰를 해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빗으로 애벌 세정을 해줄 거예요. 폭신폭신. 네. 그냥 이렇게 생긴 빗이면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먼저 두피도 꼼꼼하게 빗어주세요. 샴푸 전에 이 빗질 과정만 잘 거쳐도 탈모가 굉장히 많이 예방되는 거 아시죠? 남자분들도 뭐 나는 머리 짧으니까 빗질할 거 없지 하시지 마시고요. 이 빗질을 통해서 두피의 혈액순환도 굉장히 좋아져요. 아래에서 위로 네, 이렇게 거품이 잘 납니다. 이렇게 구석구석 두피 마사지도 할 겸 3분 동안 두피에 다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자극성, 약산성 그런 성분이 좋은 거를 쓰면 좋겠죠.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서 깨끗하게 네, 씻어내줍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식초물로 헹구면 머리가 굉장히 부드러워지는데요. 네, 이렇게 한 두세 방울 네, 머리에서 식초 냄새 날까봐 걱정되시면 저는 이렇게 에센셜 오일로 한두 방울 딱 떨어뜨려 주면은요 이 식초 냄새가 중화되고 좀 상큼한 향이 나서 좋아요. 지금도 되게 식초 냄새보다는 이 민트 향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비듬 샴푸에 민트 성분 들어가시는 거 아시죠? 페퍼민트 오일을 식초와 함께 마지막 헹굼 단계에서 써주시면은 향도 좋고 또 두피 세정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머리를 헹구면 훨씬 부드럽고 좋습니다. 와, 진짜 향이 더 좋아요. 그 컨디셔너 했을 때보다 그 에센셜 오일로 딱 마무리를 하니까 향이 너무 좋고 이렇게 머리카락 사이로 손이 부드럽게 들어갈 정도, 요 정도로 굉장히 좀 부드럽고 또 되게 그 상큼한 느낌이 들어요. 에센셜 오일은 한번 꼭
첨가해보세요. 대박이에요. 향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되게 상큼하고 완전 화한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되게 좋네요. 좋습니다. 진짜. 뭐 탈모 샴푸 네, 쓰는 것보다 훨씬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했는데 괜찮습니다. 한두 개 머리카락은 좀 묻어 나오네요. 예전보다 머리 빠지는 것도 많이 줄고 컨디셔너 안 쓴 것 치고는 머릿결이 이렇게 괜찮아요. 그래서 꼭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샴푸를 다 하신 다음에는요, 바로 제가 만들어 놓은 그 어성초 앰플 있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꼼꼼하게. 이 두피도 피부잖아요. 그래서 자는 동안 재생이 된다고 해요. 꼭 이런 탈모 앰플이라든지 보습 제품을 발라주시고 주무시면은 그만큼 영양분을 많이 빨아들이면 이 머리카락도 되게 튼튼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은 엄청 시원해요. 그래서 아마 잠도 잘 오실 거예요. 친구와의 카톡 내용이에요. 그 두피의 pH 밸런스가 점점 맞춰지다 보니까 처음 한 일주일에서 보름까지는 사실 머리 빠지는 그 양이 들쑥날쑥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름이 넘어가면서는 이게 안정화되더라고요. 머리 빠지는 게 훨씬 줄었고요. 일단 두피가 훨씬 덜 가렵고 덜 건조함이 느껴지더라고요. pH 밸런스가 맞춰지고 두피가 건강해지면 영양 공급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서 탈모는 물론 이 머리카락도 튼튼해지고 굵어지게 되겠죠. 머리도 빨리 자라고 덜 빠지고요. 머리 너무 웃기죠? 지금 다 잔머리예요. 머리가 막 이렇게 나고 있어요. 이제 아기 낳고 아기 돌 때쯤에 엄마들 머리 빠지고 막 나는 것처럼 잔머리도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웬일이에요. 진짜 신기해요. 옆머리, 윗머리, 또 이제 뒤에 머리도 계속 이렇게 계속 잔머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머리가 퐁퐁퐁 올라오는 이유 궁금하시죠? 네, 제가 싹싹 끌어모아서 그 노하우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데일리 미라클입니다.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탈모 영상을 많이 올렸습니다. 효모가루 팩 영상, 어성초 앰플 직접 만든 영상, 보부 샴푸로 머리 감는 영상, 그 전에도 탈모에 좋은 영양제 등등. 저 역시도 반 탈모인처럼 머리숱도 많지 않은 데다가 이렇게 머리가 조금만 신경 쓰거나 컨디션이 안 좋거나 하면은 그게 머리로 이제 탈모로 오는 스타일이에요. 특히 이제 저는 이렇게 이마도 좀 넓은 데다가 요 옆머리랑 앞머리가 막 빠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방법 저 방법을 써봤는데 이제 정착한, 네, 좀 괜찮다 싶고 실제로 진짜 제가 이렇게 머리가 막 나게 된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먼저 비타민 B군인 요 비오틴은 계속 챙겨 먹고 있었고요. 머리가 점점 너무 빠지다 보니까 고민이 돼서 이제 약국에 갔는데 약사분께서 추천해주신 약을 먹었어요. 이제 판토가를 사러 갔는데 그 약사분께서 너무너무 진짜 친절하시게도 그거 너무 비싸니까 성분은 똑같지만 광고는 하지 않고 이제 후발주자로 그 약을 이제 카피를 한 거죠. 그런 이제 제약회사의 약들은 한 20-30% 더 다운된 가격에 효능은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여자 약사분이셨는데 한 60 다 되신 분이었는데 본인도 요 약을 복용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그렇게 7-8년째 드시고 계시고 그 이후로는 머리도 튼튼해지고 보니까 진짜 머리숱도 괜찮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반신반의하면서 사봤는데 괜찮은 것 같았어요. 네, 요거예요. 바로 카필러스고 네, 이렇게 계속 꾸준히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3알 먹는 게 정량인데 저는 그냥 2알씩만 먹고 있어요. 요거는 제가 흰머리 때문에 목감회라고 천호식품의 그 흑발한 제품을 먹었는데 그거는 너무 박스채로 사야 돼가지고 저는 이제 콩류를 먹으면 좀 가스가 차는 체질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만한 네, 이렇게 포장. 솔직히 말해서 막 특별하게 흰머리가 막
눈에 보이게 이렇게 줄어들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았지만 제 동생을 보면은 이거를 거의 30년간 먹고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 흰머리가 없어요. 저랑 2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저는 거의 이렇게 진짜 백발마니아처럼 흰머리가 많이 올라오는데 동생 같은 경우는 흰머리가 진짜 몇 가닥 없거든요. 그 정도로 이거는 하루 이틀 몇 달에 이렇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뭐 밥 먹듯이 꾸준히 뭐 5년, 10년 먹었을 때 좀 효과가 보이는 것 같아요. 노년을 위해서는 조금 이렇게 좀 챙겨 먹어볼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유산균을 먹을 때랑 안 먹을 때가 너무 다른 사람인데요. 영양제가 됐던 음식이 됐던 비타민이 됐던 오메가3가 됐던 콜라겐이 됐던 모든 것이 이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흡수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말짱 꽝이잖아요. 이 유산균은 그 모든 식품이라든지 영양제의 흡수를 도와주는 1차적인 영양제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저는 장이 매우 좀 불규칙하고 안 좋아서 변비도 심하고 뭐 위화수도 있고 위장 기능도 약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영양제를 선택하신다고 해도 일단 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게 첫 번째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유산균제를 꼬박꼬박 먹고 나서 또 좋은 변화가 혈루지도 많이 줄고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그 탈모 유튜버 영상도 정말 많이 서치를 했는데 그분은 요 엔자임 효소 파우더 요거를 추천해 주셨고요. 그분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이 위장이 약하기 때문에 어떤 그 탈모에 좋은 제품을 드셔도 아마 효과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 엔자임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장 쪽으로 요게 더 1차적으로 급선민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산균제와 병행을 하면서 효과가 확 이렇게 시너지가 되면서 진짜 머리가 이렇게 지저분하지만 퐁퐁퐁 이렇게 머리가 솟으니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리얼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지저분한 모습 그대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영상을 찍을 때 좀 이렇게 머리띠를 많이 하고 그러고 찍었어요. 또 제 샴푸법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주일에 5번은 센시티브 도브바로 머리를 이렇게 감고 있고요. 일주일에 2번은 중간중간 두피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샴푸로 일주일에 2번은 이제 좀 세정력 위주로 감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조금 찝찝한 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진짜 10번이면 10번, 100번이면 100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식초 희석물로 마무리를 해주었습니다. 페퍼민트는 늘 때도 있었고 안 늘 때도 있었고요. 식초만큼은 꼭 해주었어요. 피부도 요새 식초 세안으로 해주고 있는데 확실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대신에 찬물로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고 나서 그 자소엽이랑 어성초 그리고 녹차를 소주에 담근 요걸로 머리를 같이 해줬잖아요. 그런데 저처럼 두피가 약한 사람들, 예민한 사람들은 이렇게 시원하게 해둔 알로에 겔을 이렇게 한 펌프 원액이에요. 어성초 원액을 이렇게 한 2-3방울을 떨어뜨려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고 하면 돼요. 이게 두피도 피부의 일종이기 때문에 수분 공급이 필요하거든요. 다른 이제 제품을 쓰게 될 경우에는 되게 끈적끈적해요. 그래서 근데 알로에 겔은 아시다시피 수분은 속으로 스며들지만 바로 수분막이 없기 때문에 수분이 바로 이렇게 날아가기 때문에 한 개도 끈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알로에 겔을 사용을 해봤더니 너무너무 좋고 두피가 훨씬 덜 간지럽고 촉촉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두피 상태가 촉촉해지고 건강해지면은 그 피부 염증도 줄어들고요. 그리고 또 머리카락, 즉 모근이 영양분도 더 많이 흡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도 튼튼해지고 머리도 빨리 자라고 두피열도 내려주어서 탈모에 매우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한 2개월 이상 3개월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확실히 이렇게 머리가 진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머리도 굉장히 빨리 자랐어요. 머리카락이 잘 안 자라는 편이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신경을 써서 그런지 머리도 많이 나지만 이렇게 머리도 되게 빨리 자라더라고요. 네, 이게 되게 금세 자란 거 느껴지시죠? 제 영상 예전부터 보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머리 진짜 많이 자랐죠. 네, 진짜 빨리 자라요, 머리가.
확실히 머리가 굵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파마를 하거나 조금만 이렇게 드라이를 해도 이렇게 그냥 스타일이 이렇게 곱슬곱슬하게 또 스타일도 사는 것 같아서 여러모로 좋더라고요. 아름다운 흑발. 네. 이제 나이가 들어도 좀 더 건강하고 풍성한 머릿결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탈모약의 원재료라고 해요. 먹을 수도 있고 바를 수도 있고 심지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이것으로도 탈모를 잡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방금 이제 팩하고 오늘 머리 감은 건데 훨씬 덜 빠지죠. 네. 그리고 제가 머리를 만져봐도 두꺼워졌더라고요. 예전에 빠졌을 때보다. 많으실 텐데. 헤어에 관한 고민이라면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 흰머리. 그리고 두 번째는 탈모죠. 여성분들은 확산성 탈모라고 해서 요 정수리가 빠지거나 앞머리 숱이 줄어드는 그런 탈모 증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이가 들수록 머릿결이 너무 푸석푸석하고 얇아져서 진짜 머리를 기를 수가 없게 되잖아요. 일부러 이 영상을 찍은 게 아니라 이런 고민들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팁이 생겨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려고 영상 올리게 되었습니다. 네, 준비물은요. 꿀, 맥주, 효모. 저는 물 대신에 탈모에 좋은 어성초 추출물과 녹차 추출물을 섞어 줄 건데요. 이 어성초 추출물이 없으시다면 이런 녹차 있잖아요. 녹차물을 이렇게 우려서 이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머리가 조금 기장이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만들 거예요. 같기도 하고 굉장히 좀 고운데요. 향은 약간 시큼하면서 구수한 그런 향이 나요. 그리고 이 어성초 추출물이나 녹차 추출물은 그냥 점도를 맞추는 용으로 쓰시면 되는데요. 되직한 것보다는 조금 묽은 게 바르기 훨씬 좋았습니다. 네, 한 스푼 정도 이거를 그럼 한번 넣어볼게요. 제가 진짜 이렇게 피부 관리를 좀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녹차가 진짜 피부에도 좋고 모공에도 좋고 좀 어떤 식으로 쓰이든지 노폐물 관리에 좋은 것 같아요. 다이어트 식품의 원료로도 녹차가 들어가는 만큼 어떤 노폐물 관리에는 노폐물이나 그런 관리는 좀 으뜸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환절기 혹은 스트레스나 노화에 의해서 여성들도 탈모 고민이 많은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머리가 이마도 넓은데 이렇게 M자로 이렇게 조금 머리가 많이 빠지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그 효모로 두피 관리를 하고서부터 저도 이렇게 머리가 진짜 되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진짜 고민이었거든요. 오, 정말 무섭게 빠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팩을 한번 해볼게요. 맞다. 제가 영상에서 깜빡하고 국내에는 흑임자 검은깨 오일을 잘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아닌데 약간 검은색 빛이 도는 그런 흑임자 오일이에요. 그래서 흑임자 오일을 이렇게 조금 그렇게 해서 머리에 두피팩을 하시든지 샴푸를 하시든지 기본적으로 먼저 빗질을 해주셔야 해요. 빗질은 두피에 있는 노폐물까지 청소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살살 이렇게 두피도 어떤 청소를 해주듯이 이렇게 살살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도 해주시는 게 굉장히 두피가 시원해요. 두피도 자극이 되고, 그리고 이쪽 귀에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한번 여기서 이렇게 빗질만 정성껏 잘 해도요, 탈모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빗질을 좀 정성껏 요새 하고 있어서 확실히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팩이 흡수될 수 있는 환경을 또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두피 모공도 열고 좀 혈액순환을 도와줄 수 있는 마사지를 이렇게 목서부터 간단하게 해주시면 더 좋아요. 요 정수리 방향으로 해주시는 게 효과적이라고 해요. 이렇게 이렇게 그냥 문질문질 이렇게 자극을 주니까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되게 시원하기도 해요. 두통에도 좋고. 이런 다음에 이제 두피팩을 시작할 거예요. 탈모가 좀 신경 쓰이시는 부위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머리에 다 발라서 헤어팩까지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그 두피에도 굉장히 좋은데 모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꼭꼭꼭 속에 있는 탈모도 잡을 수 있고, 그리고 모발도 굉장히 좀 더 부드러워지고 단백질이 다 흡수가 되기 때문에 탄탄해집니다. 사실 이거 효과를 보려면은요, 매일매일 샴푸하기 전에 하시면 진짜 좋아요. 저는 흑임자 오일만 자기 전에 발랐거든요. 흰머리 때문에 염색하는 그 기간이 좀 늘어날 정도로 흑임자 오일이 흰머리에는 진짜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2-30분? 시간이 되시면 뭐 1시간까지도 있다가 이렇게 샴푸를 하시면은 너무너무 머릿결도 좋아지고 탈모가 점점점 잡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말 한 번 머리 감을 때마다 이만큼씩 빠졌거든요. 지금 이제 팩하고 오늘 머리 감은 건데 훨씬 덜 빠지죠. 제가 머리를 만져봐도 머리가 훨씬 두꺼워졌더라고요. 예전에 빠졌을 때보다. 남성형 탈모, 즉 유전적인 남성 호르몬에 의한 탈모에는 별로 효과가 없고요. 여성들 혹은 남성들이라도 그 유전적이지 않은 확산성 탈모, 그런 탈모에는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 맥주 효모 속에 있는 단백질의 아미노산 구조가 모발에 있는 아미노산 구조랑 거의 유사하다고 합니다. 두피나 이 머리카락에 흡수가 용이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가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맥주 효모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맥주 효모 속에 있는 핵산 성분이 요산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통풍이 있으시거나 통풍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복용하시면 안 되고요. 복부 팩만이나 조금 가스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알고 복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맥주 효모에 주는 단백질이에요. 거기에 모발과 손톱을 구성하는 비타민 B군, 특히 B1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아미노산, 섬유질, 철분, 마그네슘, 아연 등도 굉장히 풍부한 식품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맥주 효모가 탈모에 좋다는 사실은 1960년대 독일의 칼츠버그 맥주 공장에 그 노동자들의 머리숱이 진짜 유난히 풍성했다고 해요. 공중에 떠다니는 맥주 효모로 인해서 그렇게 머리숱이 풍성해졌다고 합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알 수 있듯이 맥주 효모는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바르거나 그 성분이 닿기만 해도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용을 해봤는데 한 번을 사용해도 머리 두피가 진짜 아주 깨끗해지고 좋더라고요. 확실히 머리도 덜 빠지고 좋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두피를 꽉 잡아주는 두피 팩을 해봤는데요. 맥주 공장의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머리가 풍성해졌을까요? 수년에서 수십 년을 거쳐서 그 맥주 공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절로 머리가 풍성해졌듯이 하루 이틀 해서 되는 팩은 아니고요. 귀찮으시다면 일주일에 적어도 3-4번 이상 머리 감기 전에 20분 정도 꾸준히 해보세요. 그 정도의 노력은 있어야지 두피가 건강해지고 또 탈모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커피 염색액, 커피 염색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커피 샴푸,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미용실도 사우나도 쇼핑몰도 아무데도 못 가고 집에만 콕 박혀 있다 보니까 뭐 할 게 없더라고요. 흰머리가 막 쑥쑥 자라나는데도 뿌염도 집에서 막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염색약을 사서 집에서 뿌염을 하다 보니까 눈도 너무 좀 시큰시큰하고 두피도 가려운 것 같아서 좀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요새 커피 염색이라고 매우 핫하잖아요. 그 커피로 염색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커피가 염색이 되는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 제가 직접 해보고 흰머리는 저보다 엄마가 훨씬 많으시잖아요. 저보다는 엄마를 통해서 염색을 해보니까 훨씬 더 그게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지금 그 커피를 이용한 염색 개발에 굉장히 그게 핫하다고 합니다. 커피 찌꺼기를 정제수와 함께 팔팔 끓인 다음에 그걸로 이제 뭐 실크나 레이온이나 코튼, 린넨 이런 거를 이제 염색을 하는 그 개발 중에 있다고 해요. 또 공방에서 라탄 소재 바구니 같은 것들은 커피 물을 팔팔 끓이고 소금을 한 스푼 넣어서 그 물로 염색을 딱 하면은 우리가 시중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라탄 바구니의 색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커피는 매염제로 굉장히 잘 알게 모르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커피를 우리가 염색제로 이용하는 건 어떨까요? 이런 커피 염색을 좀 더 바르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더불어서 두피 탈모까지도 개선할 수 있는 커피 염색액, 그리고 그 커피 염색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커피 샴푸,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피 염색액을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이런 오리지널 분말 커피가 필요합니다. 뭐 커피숍에서 파는 그런 커피 찌꺼기를 이용하셔도 좋지만 그걸 또 끓여서 다시 그 물을 내서 하는 거는 번거롭고 효과도 별 차이가 없었어요. 오히려 저는 얘가 더 편하고 잘 나오는 것 같았고요. 소금 한 꼬집. 왜 청바지 같은 거를 빨 때도 소금을 한 스푼 정도 넣어서 돌리면 그 색이 절대 빠지지 않는데요. 예쁜 청바지는 그렇게 빨래를 하잖아요. 그렇듯이 혹은 봉숭아 물을 드릴 때도 백반가루를 살짝 넣으면 그 봉숭아 물이 잘 빠지지 않고 선명하게 나오듯이 이 소금은 어떤 그 색을 더 선명하고 오래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요. 근데 또 많이 하면 두피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저는 한 꼬집만 넣을 거예요. 기본적인 준비물은 이 소금 그리고 커피, 분말 커피고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뜨거운 물을 좀 개서 사용을 할 거예요. 이건 정말 기본적인, 그냥 저희가 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커피 염색액이고요. 저는 여기에다가 모공을 청소해줄, 두피의 모공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녹차 추출물, 어성초, 혹은 자소요. 둘 중에 하나 사용하시면 됩니다. 염색을 하고 나면 이상하게 머리가 좀 가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 박하 추출물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도 굉장히 시원하면서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염색을 할 때 이렇게 좀 신경 써서 해주면 오히려 염색을 하면서 탈모 치료까지 할 수 있으니까 같은 시간을 들여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감초 추출물은요,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한다고 해서 이따가 이 커피 염색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커피 샴푸를 만들 때 또 추가를 할 거예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비거에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되게 많죠, 여러분? 되게 많죠? 커피 샴푸까지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만들었습니다. 300g 정도에다가 뜨거운 물을 조금 불 건데요. 많이 부셔서 절대 묽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추출물, 액체들을 조금 섞을 거기 때문에 굉장히 되직하게, 진짜 되직하게 한번 해볼게요. 되직하다고 해도 잘 섞이고 있습니다. 소금을 한 꼬집만 넣어줄게요. 이 염색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꼬집. 이렇게 소금을 넣고 안 넣고의 차이가 굉장히 그 염색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느냐 안 높일 수 있느냐 그 중요한 팁이에요.
커피와 그 소금은 좀 궁합이 맞는 것 같아요. 옛날 그 다방에서는 커피 만들 때 그렇게 소금을 조금 넣어서 하면 반응이 좋았다고 또 하더라고요. 그 커피 그 분말은 싹 풀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돌려서 잘 풀어주세요. 이렇게. 제가 물을 좀 적게 넣었는지 덩어리가 잘 안 풀리고, 네, 이렇게 덩어리가 생기고 있어요. 제가 추후에 또 그 탈모에 좋은 탈모 앰플을 이런 추출물을 이용해서 또 만든 영상을 또 올릴 거예요. 오늘은 너무 많은 추출물을 섞는다면 자칫 염색에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추출물만을 섞을 건데요. 가장 필요한 것이 뭐니 해도 이 녹차입니다. 녹차와 두피는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특히 박하 같은 경우는 비듬이 많이 생기거나 머리가 좀 가렵고 그런 분들은 꼭 박하를 한번 이용해 보세요. 한 펌프. 어성초가 탈모에 좋은 건 다 아시잖아요. 뿌염을 할 정도면 나이가 들었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두피가 모근을 잡는 힘도 되게 약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염색을 하실 때 이렇게 탈모 케어, 두피 케어까지 함께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어성초. 그리고 요 감초 추출물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감초는 아직 조금만. 네, 다른 거에 비해서 한 3분의 1이나 반만 넣고 굉장히 향이 좋아요. 머리에 발라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됐어요. 요 정도는 돼야지 염색이 됩니다. 너무 묽으면 사실 뭐 커피 마시듯이 그렇게 묽게 하시면 절대 염색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되직하게. 네. 흡사 좀 한약과도 같네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머리에 바르시면 돼요. 염색을 하시거나 무슨 그 컨디셔너라든지 어떤 두피의 제품을 바르기 전에 진짜 꼭 하셔야 할 것이 바로 빗질 그리고 두피 마사지예요. 두피 마사지와 빗질을 해주면 그 두피에 있는 찌꺼기를 청소를 해주고 그리고 그 모근을 활짝 열어서 혈행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같은 염색을 하고 같은 클리닉을 해도 효과가 2배, 3배, 뭐 10배까지도 차이가 날 수가 있겠죠. 네, 저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산발머리지만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면 앰플을 바르시던 뭐를 하시기 전에는 무조건 이렇게 빗질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청소도 되고 좋겠죠? 그런 다음에는 이제 군데군데 두피 마사지를 하고 시작할 거예요. 요 눈썹 위, 여기, 그리고 눈썹 옆, 네, 여기를 이렇게 순환을 시켜주세요. 먼저 그게 눈가 주름에도 굉장히 좋다고 해요. 꾹꾹 모든 지압의 그 도착지는 정수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서 하시든 옆에서 하시든 앞에서 하시든 이렇게 두피 마사지를 하실 때 정수리 쪽으로 하시게 하시고 뒷목까지도 네, 이렇게 케어를 네, 해주시면 얼굴에 열이 확 오르면서 굉장히 시원해요. 그런 다음에 네, 커피물로 이렇게 바르면 그런 다음에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방치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 두피 보호를 이미 했잖아요. 뭐 어성초라든지 녹차라든지 이렇게 커피 염색을 한데도 두피가 전혀 가렵거나 트러블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꾸준히 이런 식으로 염색을 하면 두피도 굉장히 좋아져요. 그러니까 탈모에도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커피 염색을 다 하신 후에는 꼭 샴푸 말고 그냥 물로만 헹궈주시면 좋아요. 바로 샴푸를 하시면 애써서 흡수시켰던 염색이 다시 그 샴푸에 또 녹아내리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커피 염색을 했을 때는 그냥 물로 헹궈주시고요. 또 하나, 식초를 한두 방울 희석한 물에 머리를 헹궈주시면 이 염색이 좀 오래 갈 수 있고 머리도 더 탱글탱글하고 두피도 보호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뭐 독한 염색제를 써도 사실 한두 달이면 빠지는데 이렇게 천연 염색을 하면은 더 솔직히 잘 빠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염색을 유지할 수 있는 샴푸법을 또 같이 할 거예요. 먼저 커피를 부을 거예요. 요 정도가 나왔습니다. 한 3분의 2 정도를 채워보도록 할게요, 샴푸를.
이게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샴푸를 매일매일 하면은 물이 잘 안 빠져요. 이렇게 샴푸에다가 커피를 조금 섞으시면은 그 염색이 굉장히 오래 유지돼요. 그러니까 샴푸를 따라주세요. 이게 이제 진하게 있는 부분이 커피고요. 이게 샴푸예요. 이걸 잘 섞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써보니까 커피 향도 은은히 나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약간 그 아주 뭐랄까요? 진한 한방 샴푸 쓰는 느낌? 커피 향이 진짜 좋아요. 이렇게 커피 샴푸 만들어 놓으셨으면 이제 쓰실 일만 남았어요. 이렇게 쓰면은 진짜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희 엄마도 저희 엄마가 두피가 많이 연세가 드시면 두피 신체 어느 부위가 안 약해지겠어요. 두피도 마찬가지로 엄청 약해지죠. 그러니까 머리도 더 많이 빠지고 거기다 또 염색 뿌염을 계속해야 되니까 더 많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해보라고 만들어 드렸더니 훨씬 좋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머리숱도 더 많아지셨고 심지어 머리숱이 더 많아지셨고요. 확실히 이쪽 커피 염색을 한 부위는 코팅 된 효과처럼 새까맣게는 물이 들진 않았지만 흰머리는 다 가려지는 정도의 네, 그렇게 자연스러운 헤나 염색을 한 것처럼 그런 식의 염색이 되었습니다. 엄마 머리로 이렇게 염색을 했는데요. 어떠세요? 눈에서 딱 보이게도 차이가 좀 느껴지시잖아요. 그리고 신기한 거는 머릿결도 좋아지고 머리도 덜 빠지고 염색을 집에서 하고 나면 저는 눈이 늘 너무 시큰거렸는데 진짜 신기하게 눈이 시큰거리는 게 한 개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커피 염색 완전 강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갈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홈케어가 더 필요한 시기라는 거 아시죠? 제가 이런저런 일이 너무 바빠서 영상을 한 2, 3주간 못 올린 것 같은데 또 부지런히 달릴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업로드 할 거고요. 빨리 마스크 벗고 거리를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영상 때까지 저 많이 기다려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아시죠? 다음에 뵐게요. 안녕.